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강사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교 내신을 보거나 학교에서 프린트를 가져왔을 때 다른 아이들이랑 또 같이 풀리게 하기 위해서 또는 교재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시험지를 저희가 타이핑을 치게 되는데 한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사용하게 될 프로그램은 여기 paint.net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이 paint.net이라는 프로그램은 초록창에서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다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셔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자, 여기 여러 가지 도구 모음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선택 도구랑, 그 다음에 직선과 곡선, 그리고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림을 좀 불러올게요. 이 그림을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데, 자, 이제 PDF 뷰어 프로그램 내에 있는 요 스냅샷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캡처를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캡처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러오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림을 불러오실 때 지금 요 레이어라는 부분에 배경이라는 게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레이어, 이제 배경이라는 부분에 그림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자, 이 레이어를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 추가라고 있거든요. 이 레이어 추가를 클릭해서 하나를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레이어가 뭐냐면, 그냥 일종의 가상의 투명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도화지 위에 투명한 종이를 얹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투명한 종이 위에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단축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직접 클릭하면서 하겠지만 아마 단축키를 사용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단축키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옆에 누르는 버튼이 어떤 걸 누르고 있는지 글씨가 뜨니까 그거 보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림을 불러왔고, 이 그림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그림을 그리실 때는 요 직선, 곡선을 그리는 도구 단축키는 5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확대, 축소하시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실 때에는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 위에다가 그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나중에 이 그림만 이렇게 따로 제가 작업한 그림만 따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레이어를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제가 이제 그림 원본을 복사해 온 그림 원본 종이 위에 또 투명한 종이를 한 장 더 덧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캡처할 때에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둔 상태에서 그림 원본을 살짝 지운 다음에 제가 작업한 부분만 불러와서 시험지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한 종이를 한 장 더 추가해 준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직선을 그려줄 건데, 이 직선을 그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브러쉬 너비를
보통 사로 두고 그림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로 작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외곽선 같은 경우는 사로 많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직각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두께를 좀 줄여서 두께 2짜리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을 때 보기가 좀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따라서 윤곽선을 4, 뭐 안에 뭐 따로 필요한 부분들을 2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사실 뭐 본인 취향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두께 4로 이 그림을 따라 그려줄 건데,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레이어가 잘못 선택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붙여놓은 이 그림 말고 새로 추가한 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림 그릴 때 Shift 누르고 그리시면은 직선 그리기가 조금 편해요.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Shift를 누르신 상태로 그리시면 됩니다. 뭐 이제 X축, Y축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X축, Y축 그릴 때도 Shift 누른 상태로 그리시면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면 삐뚤삐뚤하잖아요. 근데 Shift를 누른 상태로 그리시게 되면 항상 수직으로 만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Shift라는 애도 좀 활용을 하시면 편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제가 얘를 직선을 이용해서 윤곽선을 따라 그리긴 했는데, 자, 사실 얘는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직선을 이용해서 그리시지 말고, 자,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부분. 사실 얘는 단축키가 5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밑에 보이시죠? 단축키라고. 단축키 5 해서 뭐 단축키를 2번, 5를 2번 빠르게 누르시면 이렇게 도구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도형을 그릴 것인지 선택도 해주시고, 윤곽선만 그릴 것인지 색칠을 한 상태로 그릴 것인지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윤곽선만 그리고 나머지 배경을 색칠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직사각형을 선택한 상태로 두께 4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한 방에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선도 필요하네요. 이거는 직선으로 바꿔서 따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얘처럼 이렇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사실 색칠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색칠은 뭐 아까 이제 직사각형을 그릴 때 색칠된 상태로, 자, 이게 선이고 요 팔레트에서 왼쪽에 있는 게 선이고 뒤에 있는 게 안에 색칠된 내용이에요. 색칠을 하얀색 말고, 자, 회색깔로 할 건데, 자, 요거는 왼쪽 색깔은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에 회색으로 하시면 색칠된 채로 그릴 수가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어차피 지워줘야 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선을 그린 상태에서 왼쪽에 보이는 페인트통을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면 색칠을 바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곽선을 좀 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이 이쁘게 잘 그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 오른쪽에 V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제가 그려놓은 원본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쁘게 그려진 것 같으니까 이제 이어서 또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이 길이를 나타내주는 이 선분 AD를 나타내주는 이 길이 선을 작업을 할 건데, 자, 이거는 곡선이니까 또 곡선 도구 알파벳 O, 단축키 O를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제는 스타일을 좀 변경을 할 거예요. 이제 실선이 아니라 점선을 이용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시면 점선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작과 끝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화살표를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 모양만 점선으로 바꿔서
점선을 그려줬고요. 자, 점선을 그린 다음에 보니까 제가 지금 그린 직선을 3등분하는 4개의 점이 생기네요. 지금 깜빡깜빡이고 있죠? 이 점을 잡아서 이동을 하시면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런 길이를 나타내는 선은 두께를 2로 바꿔서 그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그어줬고요. 자,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이 점선 위에 EX라고 이제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가운데가 끊어진 상태로 EX를 써주는 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선택도구, 직사각형 선택도구를 선택을 하는데, 자, 선택도구는 단축키가 S입니다. S. 그 S를 여러 번 누르면 선택도구가 이제 바뀌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사각형 선택도구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삭제, 딜리트, 이렇게 모양 맞춰서 딜리트, 삭제해 주시면, 자, 그 부분이 이렇게 끊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파벳 A, B, C, D, P, Q, R, S, 그 다음에 EX, 3I를 집어넣어야겠네요. 그럼 알파벳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알파벳을 넣을 때는 왼쪽에 이렇게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A, B, C, D 이용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 방법보다는 제가 한글 문서로 이렇게 수식을 미리 작업을 해둔 부분을 캡처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D 알파벳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알파벳 부분을 캡처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알파벳을 집어 넣을 때 가져오면 제가 좀 전에 그린 부분을 가리게 되죠. 그러니까 A를 집어 넣을 때 여기에 맞춰서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붙이다 보면은 또 선이 지워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불러올 것이냐면, 자, 좀 전에 아까 레이어를 추가했던 것처럼 원본과 좀 전에 제가 그린 그림 사이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글씨를 캡처를 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캡처 붙여넣기. 자, 이렇게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제 요 순서대로 위에 종이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캡처한 이 글씨는 그림 뒤로 들어가게 되고요. 절대로 그림을 가리는 경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위치 신경 써서 원본 그림과 제가 좀 전에 작업한 그림 사이로 글씨를 불러오신 다음에 글씨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글씨가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이 글씨를 제가 조금 크기를 줄인 상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크기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A 선택도 단축키 S,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옮겨주시고, B도 마찬가지 S, 컨트롤 C, 컨트롤 V, B, S, 컨트롤 C, 컨트롤 V, S, 컨트롤 C, 컨트롤 V, PQRS도 있죠? 자, 알파벳도 다 붙인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붙었나 확인해 볼까요? 쉬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죠? 그죠? 자, 그럼 이제 EX와 3I도 붙여야 되는데, 제가 작업해 놓은 거에는 EX 3I가 없네요. 그러면 EX 3I를 좀 써줍시다. EX 3I 써준 다음에, 자, EX 3I를 다시 캡처해서 불러옵니다.
자, 똑같이 불러온 다음에, 아이고, 글씨 크기가 좀 크죠? 얘도 역시나 좀 줄여주시고, 이제 EX를 갖다 붙여야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갔더니, 아이고, 아까 써놓은 P가 가려지네요, 이제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이제 선택 도구를, 이 사각형 선택 도구를 하면 뒤에 이제 배경 하얀 것까지 같이 딸려가게 되는데, 글씨를 가리게 되는데, 자, 선택 도구 중에 네 번째에 있는 선택 도구, 마법봉이라는 선택 도구가 있습니다. 마법봉은 S를 빠르게 4번 클릭해 주시면은, 마법봉이 선택이 되고요. 그 마법봉인 상태에서 숫자 2와 X를 가져올 건데, 자, 마법봉이라는 게 이 제가 까만색을 선택하면 그 제가 선택한 색깔과 비슷한 색깔을 같이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까만색을 선택하면 하얀 부분 말고 까만 부분만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근데 저는 숫자 2를 캡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택은 일부분만 됐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허용 오차를 조절을 해주면서 숫자 2가 전체가 선택이 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가 완벽하게 선택이 됐죠? 그럼 그 상태에서 X도 같이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X를 또 선택. 3Y도 같이 하고 싶으면 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3Y 이렇게 같이 선택해 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Move M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자, EX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EX를 그대로 가져와서 붙이면 PQ를 가리지 않고 숫자만, EX 글씨만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3I도 마찬가지로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옮겨주시면 3I. 자, 이제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볼까요? 레이어를 살짝 지워주시면 이 정도면 충분히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 해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작업하던 한글 여기에서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불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크기 조절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다시 가져다 놓으시고요. 근데 얘가 가운데에다가 놓자니 뭔가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오른쪽 버튼 속성에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시면 이 그림을 글씨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본문 가운데 쪽에 이렇게 이쁘게 배치가 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시고 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보다 이제 뭐 다양한 그림들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라 지금 뭐 거의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복잡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좀 숙달이 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그림은 한 1, 2분이면 충분히 그려내거든요. 평소에 한글 작업하실 때 이런 거 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해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실 테니까, 자, 이렇게 페인트닷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이쁘게 이쁜 프린트, 좀 퀄리티 있는 프린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해서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혹시 뭐 그림 그릴 일이 있으면
그림 그리면서 녹화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른 그림들도 작업하면서.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